자, 이번에는 건강에 대한 고민을 사연으로 전해주신 시청자님이 계신데요. 어떤 내용인지 음성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에 의심되는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도 하루에 보통 7, 8번 소변을 보고요. 신호가 오면 곧 나올 것처럼 급하다가도 막상 소변을 보려고 하면 뜸을 들여야 적은 양이 나옵니다. 아직 소변에서 심한 냄새가 난다거나 배뇨시 통증은 없는데요. 밤에 자다가 2번 이상 화장실을 가야 하는 탓에 잠을 푹 잘 수 없어서 힘드네요. 전립선 비대증이라면 초기 관리와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남성들의 가장 최대 고민 중에 하나인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로 소변과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 전립선 비대증 어떤 질환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50세 이상의 남성에서 나타나는 방광의 배출 장애를 말합니다. 빈뇨, 야뇨, 절박뇨 등을 일컫고요. 이를 통칭한 하부 요로 증상을 말하는데요. 원인을 볼게요. 1번 노화, 60대 이상, 60에서 70% 발병률을 갖고 있습니다. 또 남성 호르몬이 저하되면 생기기도 하고요. 유전적으로도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시청자님께서는 비교적 젊을 때 이렇게 증상이 나왔는데요. 60대 남성분이셨죠. 하루 8번 이상 배뇨 증상이 있고요. 소변 신호가 오면 참을 수 없이 급하다고 합니다. 또 소변이 나오기까지 그런데 시간은 또 걸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상주 원장님, 이 전립선 비대증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전립선의 위치, 그리고 기능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전립선은 그 방광에서 요도로 이어지는 그 부위에 그 요도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반지처럼 감싸고 있는 조직인데요. 이 전립선은 그 전립선 액이나 정액을 생성해서 요도를 통해서 바깥으로 배설하는 남성의 생식기관입니다. 이 전립선이 그래서 그 전립선은 그 남성의 어떤 그 역할을 상징하는 장기인데요. 이 선조직이 대부분 그렇듯이 몸의 또 항상성을 호르몬으로 조절을 해주는 역할들을 좀 합니다. 뭐 갑상선이나 림파선이나 뭐 편도선들이 그렇죠. 이 전립선은 이런 호르몬들을 분비를 해서 그 남성성을 유지시키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요도를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조절을 해서 소변을 보는 것을 조절을 또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요도에 역류가 돼서 감염되는 것들을 막는 호르몬들이나 분비물을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젊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립선의 크기가 그냥 밤톨만한 크기가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시면서 최근에는 뭐 50대가 아니라 40대에서부터 전체적인 대사가 떨어지면서 커지면서 문제가 되고요. 이게 이제 요도를 누르게 되면 소변을 보는 일에 소변 쪽이 가늘어지면서 또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통증을 유발하거나 또 방광을 역류돼서 방광에 역류성이 생기는 것 때문에 염증화되는 경우가 있을 때 전립선 비대라고 또 진단하게 됩니다. 네, 정리해보자면은 한마디로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 쪽을 누르기 때문에 소변 관련해서 불편한 증상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박정현 원장님, 주요 증상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주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야간에 수면 중에 소변이 급해서 일어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2-3차례, 3-4차례 수면 중에 자꾸 화장실을 가시게 되는 경우 많고 또 그 요도를 부풀어진 전립선이 이렇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급박하게 가서 소변을 보려고 해도 소변이 잘 안 나오고 힘이 없이 나오고 또 잔뇨감이 심합니다. 다 나오지 않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변 볼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아랫배에 힘을 많이 줘야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전립선 증상들이 이제 심해지면 이게 너무 부풀어가지고 커지게 되면 요도를 이제 많이 압박을 하게 되면 아주 소변 폐색이 되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좋게 만들어서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건강하니 사는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고민들 언제든지 받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도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2-2000-4959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 전립선 비대증 자가 테스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 중에 성기능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안성원 원장님, 이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성기능도 저해되는 건가요?
네, 그 전립선과 관계되는 질환들하고 사실 성기능하고는 서로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전립선 염증이나 전립선 비대증이 진행이 돼 가고 있으면 그 발기력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그걸로 인해서 성욕이 저하된다든지 어떤 그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저하되는 증상들이 동반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반대로 이 성기능 자체 어떤 그 성생활을 적절하게 해주지를 못하는 그런 50대 이상의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립선에서 만들어지는 전립선액이 원활하게 몸 바깥으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전립선을 자꾸 비대해지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주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한의원에 어떤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한테 가능하다면 정기적인 성생활을 치료를 받으시면서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성생활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의치 않은 경우들도 있지만 이게 그 남성분들한테 사실 한 40대, 50대 이후에 가장 남자들을 괴롭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이 전립선염 또는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 종일 소변이 마려운 생각이 든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사실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괴롭게 되고요. 또 밤에 한 2번, 3번 소변이 마려워서 잠을 깨게 되면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또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다음날 오전이나 하루가 굉장히 피곤하고 만성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립선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빨리 조기에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또 그 치료를 받으면서 또는 전립선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성생활은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불편한 증상들이 수반이 되는 것 같은데요. 김동수 원장님, 그렇다면 전립선 비대증에 수반되는 합병증들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그 비대해진 전립선 때문에 이제 그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체된 소변으로 인해서 요로 감염이라든지 혈뇨, 그다음에 방광의 결석 이런 게 이제 잘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급성 요폐라고 해서 이제 그 소변을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소변줄을 끼워서 바로 이제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방광의 수축력이 이제 떨어져서 회복이 못할 수도 있고요. 이게 신장으로 역류가 되면서 이제 수신증이라든지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해지시면 이제 신부전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과 또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은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안상훈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전립선 질환이 굉장히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전립선의 그 위치 자체가 굉장히 몸 안에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또 이 전립선 쪽으로 혈관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어떤 그 약을 양약을 복용하시던 한약을 복용하시던 간에 어떤 약 효과 자체가 이 전립선 쪽으로 이렇게 원활하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가 굉장히 좀 이 난치성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 한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전립선 쪽에 염증을 갖다 가라앉혀주고 기혈순환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침이라든지 또는 뭐 사암침 같은 그 다양한 침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약침 치료가 있죠. 한약재들을 어떤 그 탕전을 하거나 증류를 해서 멸균한 상태로 주사기로 직접 어떤 아픈 부위 또는 안 좋은 부위에 이제 주입하는 방법인데요. 그 다양한 소염시켜주는 한약재들을 약침 제조로 만들어서 직접 주입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 보통 한의원에서 봉독약침,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봉독약침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봉독 자체가 사실은 소염 작용이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어떤 그 어혈을 갖다 풀어주는 작용도 있고 또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는 작용이 있어서 이 봉독약침이 어떤 그 남성 질환, 예를 들어서 뭐 전립선염이라든지 또는 발기부전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 놓는 부위 자체가 이제 회음이라고 해서 고환과 항문 사이에 그 회음혈에다가 놓기도 하고요. 또 배수혈이라고 해서 이제 이 허리 쪽 또는 그 골반 쪽에다가 이제 놓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성기 자체에 직접 이 봉독약침을 주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알러지를 일으키는 인자들을 제거한 약점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붓거나 가렵거나 어떤 부작용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한약들을 쓰죠. 한약은 그 소염작용이 강한 폐장근이나 또는 뭐 포공용, 금연화 같은 그런 약들을 처방하기도 하고요. 또 이뇨작용이 훌륭한 택난이나 왕볼유행, 복령, 차전자 같은 약을 갖다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전립선 비대 자체를 한약에서 이제 어혈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어혈을 치료해주는 단삼이나 적작약, 또 홍화, 도인 같은 약재들을 환자분들의 체질과 증상에 맞게끔 적절히 배합을 해서 약을 쓰면서 침 치료를 하고 또 봉동 약침 치료를 같이 함으로써 전립선 증상 비대증을 많이 개선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너무 비만하신 분들은 체중을 좀 빼셔야 되고요. 또 이 전립선 마사지라든지 아니면 반신욕을 통해서 전립선 쪽의 온도를 갖다가 올려주는 그러한 노력들도 같이 병행을 하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네, 조금 치료가 어려운 그런 질환이긴 하지만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희망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립선 비대증 이 환자들이 평소에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할까요, 황상주 원장님? 예, 전립선 비대의 제일 불편한 증상은 이제 소변을 자주 보시고 또 보려고 해도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변을 보실 때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요. 소변을 많이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관점에서는 평상시에 그 소변을 많이 만들지 않도록 야간에 또는 특히 7시 넘어서 물을 드신다거나 수분 흡수하는 것들을 좀 조절하셔야겠고요. 또 음주 같은 경우도 이 알코올이 소변을 참는 호르몬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나오지 못하니까 음주도 절주를 좀 하셔야겠고요. 또 너무 또 소변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소변을 참으시다 보면 그 소변을 참는 것 때문에 방광이 늘어지거나 약해지거나 또 역류가 되면서 과민성 방광이 되면서 방광 표면에 상처가 생겨서 염증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을 너무 참지 않도록 조심을 또 하셔야겠고요. 또 커피나 이런 그 카페인 음료도 물론 조심을 좀 하셔야겠죠. 또 한 가지는 양약 중에 이제 감기약 중에 이제 코감기약, 항히스타민제가 전부 다 이제 그 혈관을 축소시키고 소변을 못 보게 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특히나 감기약을 좀 드실 때 전립선 비대가 있다는 기왕력에 대해서는 양반 선생님들에게 꼭 고지를 해서 요폐, 그 소변을 전혀 못 봐서 뭐 뇌압까지 상승하는 그런 양상들을 좀 예방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다양한 질환들이 걸리기 전에 내 몸의 전립선 건강을 지켜야 되겠죠. 예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박정현 원장님? 네, 그 식생활에서 주의할 점은 기름진 음식을 피하시고 술과 담배, 아주 상식적인 거지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걸 피하시고 신선한 야채나 견과류를 통해서 아주 맑고 깨끗하고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을 해서 피가 맑아져서 그 맑은 피가 잘 순환이 되도록 전신 순환이 되면 역시 전립선 쪽에도 어떤 그 순환이 되면서 부종이나 이런 것들, 염증이나 이런 것들 가라앉거든요. 그다음에 오래 앉아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뭐 한 시간 앉아 계시면 한 5분, 10분은 이제 산책을 한다든지 스트레칭을 해주셔서 앉아 계시면 모든 몸의 하중이 이 허리 쪽으로 가고 그게 이제 전립선에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중간중간 이렇게 휴식 시간과 스트레칭을 가지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그 남성들의 사정액의 한 30% 정도가 이제 전립선 액인데 이 전립선 액이 뭐 정자의 활동성도 도움을 주고 여자의 몸에 이제 사정이 됐을 때 그 산성을 이제 중화시켜서 정자가 이제 목적한 바까지 잘 도달이 되도록 하는 어떤 중요한 액인데 이런 것들이 배출이 안 되고 있으면 뭐든지 고이면 썩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밖으로 배출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오래 앉아 계신 것 막기 위해서 스트레칭하고 걸으시라는 거 그거 평소에도 이제 자연과 함께 산책을 하셔서 어떤 전립선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 산책을 하면 이제 햇빛을 많이 받잖아요. 햇빛 많이 받는 것도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